네,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1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얼마까지 갔죠? 3450.19. 이야. 이게 다 네. 추석 전에 3,500이라는 헤드라인을 띄우겠다는 네. 큰 그림입니다. 맞죠. 네, 맞죠. 누군가는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거는 제가 말해드릴 수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요 방송을 네. 어딘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그럼 왜 3,500으로 선을 그어요? 한 3,600? 900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왜 7,000 하지 왜? 숫자 그냥 추천할까요? 매도 버튼 없애버리지 왜? 알겠습니다. 두 분 네. 한번 모셔볼 텐데요. 범성공자 장우진님, 반도체 아저씨 김장열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 매도 뭐가요? 버튼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매도 버튼을 일정 시간대는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 매도 버튼을 네. 아니요, 그냥 없애면 돼요. 특검 도입해서. 그래? 예. 특검 맞더랬구만. 아, 그 무슨 말씀입니까? 특검을 맛으로 합니까? 하여튼간에 그 매도 버튼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이 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요즘에 진짜 반도체 아저씨가 너무 날라- 좋아요. 날라다니죠. 하이닉스 34,8,500원, 와. 삼성전자 79,300원. 아니 8만 원 다 왔어. 이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이야. 우선주도 가고. 네. 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 아저씨? 소감은 없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근데 오늘의 한마디가 그거 비슷한 건데 내가 안 갖고 있더라도 제가 안 갖고 있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한테는 축하드립니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지는 그 비슷한 그 반도체 쪽이 없었으면은 없거나 적었으면은 오늘 해피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약간 불쾌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쾌하지는 않을 정도일 수도 있다. 왜냐면 빠진 종목 수가 올라간 종목보다 더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나요? 상당히. 코스피는 그랬죠. 예, 코스피는 그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10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온도가 많이 차 있었다. 이런 건 좀 아쉽긴 하죠. 상승 종목이 280개, 하락 종목이 580개. 네. 예, 오늘 좋은 거 가지고 있었으면은 야, 이게 이렇게까지 가네 하고 박수 쳤을 거고. 춤추고. 이 떨어지는 종목 가지고 계셨으면은 야, 이 장에 내게 안 오르네.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맞아요. 겁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 종목이 한 700개, 하락 종목이 900개 이렇게 네. 잡혔고요.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이야. 예, 기관이 2,500억 사고. 네.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팝니다. 예. 저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올라갈 기회 아니면은 인버스 더블비 기회. 아니요. 올라갈 기회. 올라갈 기회. 예. 여기도 지금 1,000 만들어야 되거든. 사실 요것도 그림이거든요. 요거 네네네. 3,500 딱 찍어야 되고 네. 코스닥도 1,000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정부에서는 코스닥을 더 밀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안 가요? 우선순위. 아, 네, 일단은 3,500 만들고 그다음 코스닥 만들어야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시황을 들어보자면 범성공자님한테 지금 오늘 장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슷한 얘기인데 뭐 오늘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오. 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긴 했어요. 제가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니까 반도체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포트를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계신 것들을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거래대금 자체는 올해 뭐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뭐 말은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직 거래대금이 나쁘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고 어제까지 10일 연속 상승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연속 상승 코스닥의 동반 연속 상승의 기록이 11일이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부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제 11일 연속 상승을 찍었기 때문에 뭐 그 힘 자체는 엄청났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엄청나게 집중됐다. 외국인 순매수가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1조 3천억이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였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굉장히 강했고 외국인이 한국을 사는 게 아니고 반도체를 사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는 것들을 더 보여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시장이 끝나고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두기님께서 반도체 ETF라도 사야 된다. 망고님께서 음. 반도체 ETF 늘리길 잘했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하늘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 이거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정숙님께서 봐봐 말했죠. 왜요? 전 대통령의 부인까지도 이거 보시잖아요. 김정숙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양산에 예. 계십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우울한 현대차 2차 전지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현대차도 좀 안 갔고 2차 전지도 초반에 좀 가는 듯 하더니만 또 빠졌네. 네. LG 엔솔 1.9%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요거는 조금 올랐네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뭐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오늘 장의 코멘트 들어보자면. 뭐 아까 초반에 할 때 다 말씀드린 거 반복이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타방송도 어제 오늘 좀 나가긴 했는데요. 여기보단 자주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제 3%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어디 나가시는데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 어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해. 예. 중요한 건 거기서도 3%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 거기 방송 나가서. 그래서 뭐냐면 제가 나오는 매일 나가는 프로에서 매일 들었었으면은 빨리 바꾸셨을 텐데 오늘 이 순간에 얘기한다는 게 참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막 약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 매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지금 팔아보는 거죠. 팔아보라고. 아, 바라보라. 약 올리시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ETF라도 사는 게 맞죠. ETF라도? ETF를 샀쓰는 게 맞죠. 오늘 장중에도 샀쓰는 게 맞아요. 오늘 장중에 사는 게 맞아요. 그럼 하나도 내일 없었어요. 사는 건 맞아요? 내일 내려가면 사. 내려갈 때 사라.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까?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갈 것 같아. 근데 FOMC 있잖아요. 내일 모레잖아. 그러니까요. 상관없어요? 내일 모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일 물어봤잖아.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냥. 아니 내일 어떻게 돼 물어봤잖아요. 내일 어떻게 되냐고 안 물어봤어요. FOMC 있잖아요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FOMC 내일 모레니까. 모레니까. 내일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FOMC가 내일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일단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일단 그럼 사면 되지. 내일 빠지면.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내일 오르고 빠지고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자리를 잡았냐 쉬더라도 내일 1% 빠져. 그 다다음 날 1.5% 가면 되는 거고 더 위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딱 잡은 것 같냐? 그게 중요한 이슈인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은 자리는 좀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범성공자님? 네, 자리를 잡았다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시장 기준으로 아니면 반도체 기준으로? 시장 기준. 시장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죠. 분명히 상승 기조를 잡았었고 그거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상승 기조로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10일 연속 상승한 자리에서 여기서도 더 상승으로 강하게 베팅해야 되냐? 상승의 흐름은 기조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사자라고 했다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빠졌는데 틀렸네라고 하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조금 갖춰두고 혹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사는 걸로 전략을 수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지금은 네, 어떻게든 수익을 악착같이 내려는 게 아니고 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진 다음에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서 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갖고 계시면 오케이. 근데 반도체가 없으시다면 그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좀 더 한 템포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동감. 알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중요하다.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고 계십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스티브 굿잡스님, 추르냥님 들어오셨고요. 네. 박찬호님께서 어차피 추석 전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소라님, 인사팀장님 오셨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드디어 생방 들어왔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에 퇴근하면서 들었었는데 오늘 생방 들어오셨다 그러네요.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짜니님 3,500 찍고 4,000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4,000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다 왔죠. 50포인트씩 지금 추석 전까지 몇 거래를 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갈 수 있어, 지금, 갈 수 있어. 3,500이 돼야 우리 장우진님께서 네. 얘기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죠. 줄창 지금 주장하고 있는 7,000 스피. 네. 예, 7,000 스피의 한 7,000 걸음. 스피. 시작이 반이니까 첫 반은 걸음. 거죠. 예, 예, 네. 예. 버트리님 오셨고요. 대박 양봉님께서 코스피 핫뜨거 핫땡땡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삐님, 나무늘보님, 셀리앤님, 네. 네, 탈감님께서 다른 것도 좀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두둥실님은 3전이 가는 김에 10만 갔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시네요. 아, 10만. 예. 근데 이제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오면 네. 약간 애매하지 않나. 오. 나왔어. 나왔어요? 어제 9만 6천 언론에서? 9만 6천 원. 10만 원 아니잖아요. 아 그거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그래요? 어딜 들어도 10만이 나오면 이제 그때가. 그렇지. 나는 어제 9만 6천 원 나오는 순간에 일단 대충 이제는 어디까지 가겠나 했는데 잡혔는데. 근데 어떻게 기사가 좋으니까 가는 거죠. 원래 우리가 천천히 가라서 계단식으로 가지 않거든요. 갈 때 확 갔다가 어이씨 살라고 할 때 또 빠지고 이러는 거니까. 네. 오늘 삼성하이닉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고요. 시작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3,500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장중에는 3,452, 3,452까지 갔었는데 종가에는 살짝 0.5포인트, 0.5포인트 아깝게 3,449.62 이렇게 전화 옵니다. 예. 네. 대통령실이죠?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3,500은 그냥 가고 아. 4,000 간대요. 4천 간대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받아요. 대통령실 팔고 다니면. 예. 코스피가 3,449.6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살짝 빠졌습니다. 851 조금 횡보라기보다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좀 마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마지막에 또 땡겼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우와. 수급인데 요 빨강선이 외국인입니다. 여기 요렇게 붙여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땡겨서 1조 7천억을 샀어요. 코스피만 현물에서. 현물에서 코스피만 1조 7천억. 선물까지 합치면 2조 2천억. 하루에 와. 9시부터 3시 반까지. 무슨 일이야. 일별로 볼까요? 네. 일별로 보면 요게 외국인이고 코스피에서 요 금액이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네네. 오늘 1조 7천억 샀잖아요. 이 전에 1조 원대 계속 들어온 게 엊그제 1조 어머. 4천억 샀고 그리고 그 엊그제 네. 9월 10일 날 1조 3천억 샀고 요렇게 해서 계속 1조 원대 이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보면은 1조 원대 이상 산 게 지금 7월로 넘어가도 없고 뭐 6월로 넘어가도 없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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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작년으로 가야 되니까 작년. 작년 아마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5월달 6월달 이전. 네. 작년 6월달 이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와. 그래 될 겁니다. 없어. 지금 12월, 11월, 10월 없어. 1조 원 연속 1조 원. 여기 있다. 네. 작년 8월 16일. 8월에 와. 네, 1조 2천억 사고 그다음엔 없습니다. 와. 예. 그래서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7천억 계속해서 9월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 근데 어마어마한. 꽤 높은 자리에서 사는 거고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이 지금 그 돈을 다 팔았잖아요. 네. 이게 잘한 걸까? 잘한 그런 게 걸까? 파셨어요? 궁금하네요. 파셨어요. 파셨냐? 저요? 네. 저는 묻혀둔 건 아직 열어보질 못해가지고 없는 돈 치는 거예요. 없는 돈 치는 거. 지금 마이너스 90%라. 어차피 안 올라. 없는 돈이지 사실상. 예. 그래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환율은 얼마냐? 1,378원 90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 7원 60전 떨어져가지고 1,378원 90전.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 살짝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 외국인 매수 순매수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는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의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석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FOMC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은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1조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나잖아요. 외국인 순매수인데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1조 5천억 넘었던 게 2024년 3월이었어요.
그때가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보면은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었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결국 코스피가 상승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조정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금을 빼려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은 좀 하면 좋겠는데 다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너무 좋다. 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아지고 HBM도 그렇고 뭐 CXL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ESSD 얘기 나오고 뭐 낸드 디램 다 좋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토스증권에서 나오는 수급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1조 원 순매수,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500억 순매수가 들어갔으니까 1조 2,500억 이 두 종목에 대한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외에 좀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조방원이 다시 가나? 라는 느낌을 좀 갖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원전도 강했었고 방산이 특히 강했었고 근데 방산이 조정을 받았다고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입니다. 현대 로템 신고가예요. 네, 그래서 방산도 지금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러우 전쟁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수주를 기반으로 실적이 나오고 여기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방산주는 쉽게 죽지는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은 반등은 나왔는데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수급에서도 보면은 지금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 하락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 종목이 298, 아까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288에서. 근데 그래도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절대 좋지는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690, 하락 종목이 941이라서 약보합 수준의 시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코스피가 11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네. 근데 11일 연속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는 건 진짜 굉장히 엄청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코스닥, 그러니까 특히나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주도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5% 정도 올랐죠. 종가를 확인 안 했는데. 네, 5.1% 올랐네요. 네, 하이닉스가 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이 지금 코스피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다. 네, 그리고 당분간도 반도체 중심의 시장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니케이는 0.2%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니케이도 44,800까지 가가지고 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상해종합도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항생도 보합권이었습니다. 다만 대만이 1.1% 올랐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산업구조가 IT, 소부장, 뭐 TSMC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대만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자체에다가 크게 글로벌리 베팅을 좀 하고 있는 지금 바람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의 수급까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조 원 넘게 지금 뭐 네. 한 9월달 들어서 3번을 들어오니까 선물까지 다 합쳐서 2조 넘게 들어온 게 언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이유 무엇일까? 한번 여쭤본다면 김장모 본부장님. 반도체죠. 반도체 사이클에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는 거고. 소부장이 오늘 조금 약했던 것 같은 거는 소부장이 어제 그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종목도 나오는 거가 되는 거지. 삼성하이닉스가 버티고 올라가는데 소부장이 계속 반대로 갈 확률은 없죠. 근데 어제 그저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 그 코스닥에서 소부장이 오늘 힘을 많이 못 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빠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핵심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HBM을 중심으로 한 게 5월, 6월 달까지였어요. 그 다음에는 HBM이 아니고 일반 서버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게 7월 달부터 7월 달. 8월 들어가면서 중반 넘어가서 이제 9월 들어가는데 낸드도 좀 이상한 것 같아라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상한 것 같은 게 좋을 것 같아. 좋은 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엄청 쇼티지다.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9일 동안 올라간 가장 큰 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주가가 27% 올랐거든요.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올라서 그거 다 뒤집었지만은 그래서 HBM부터 일반 서버 디램 그다음에 HDD 낸드까지 확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HBM도 그렇고 일반 서버도 DDR4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각각의 요소별로 보면은 공급을 다 줄였어. 공급을 줄였다. 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낸드 같은 건 적자가 나니까 주는 거고 그럼 중간에 일반적인 D램은 HBM이 좋으니까 HBM 마진이 50% 60% 하는데 이거 30%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다 보니까 DDR4, 5도 줄어가는 거예요. 쇼티지가 난 거죠. 근데 HBM 업체들도 하이닉스가 1등인데 얘도 그 엔비디아가 오더를 확정을 안 해주니까 캐파를 확 늘려다가 주춤주춤 하면서 갔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쇼티지가 난 거야. 아. 이게 하려면은 3개월 이상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잘못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1, 4분기까지는 게임 끝났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내년 1분기까지 다 땡겼느냐 아니냐 이제 그거 제라 메저먼트가 필요한 거죠. 아하. 되게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방송 출연 많이 했어 오늘. 리허설 하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는 오래간만에 어쩐지 들으니까 멘트가 정리가 돼 있어. 아니 거기는 오래간만에 듣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이제만 들으니까 무슨 얘기 잘 못 알아들어. 여기 와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 내가 많이 출연하는 글 오라고. 그게 자주 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했지. 잘하셨어요. 오늘 시청자 많아요. 6,800분기. 멤버드사를 바뀌었다고. 네. 그분들 물 들어올 때 너 져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사이클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 나중 가서 또 이제 욕을 나오고 뭐가 어쨌네 저쨌네. 그래 10월 말 10월 가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지금을 즐기세요. 반도체 사이클보다 짧아. 반도체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길어. 요 사이클은 얼마 안 가. 오늘은 제가 왕대접 해드리겠습니다. 요 반도체 아저씨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님한테도 역시나 지금 마음이 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게 단기적으로 결국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까를 알아야 지수가 또 어디까지 갈까로 역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수가 얼마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FOMC나 다가오는 10월 달이나 요런 이벤트들 요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요 3,450의 위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게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가져가냐에 따라 다른데 시계열을 어떻게 보시냐를 모르겠어요. 긴 시계열로 보시는 분이라면 정말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뭐 11일 연속 상승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매수한다는 건,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베팅하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탄강속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 쪽으로 베팅을 해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와야 돼요. 반도체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가 좋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베팅을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1차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경기 호황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7천을 계속 얘기하는 건 유동성 기반의 글로벌 호황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슈가 뭐 내년에 있을 거,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물론 이제 산업에 뭐 부침은 있겠지만 경기 변동 사이클 있는 곳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디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는 걱정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슈들이 있죠. 뭐 관세에 대한 뭐 판결도 아직 남아 있고 중국과 협상 일단 끝났으니까 그거는 뭐 좀 이제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FMC도 저는 사실 큰 이슈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올해 뭐 점도표에 대한 이슈로 뭐 좀 이거 금리를 인하를 덜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해 뭐 두세 차례 인하는 분명히 일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두세 차례? 네, 연속으로. 그러니까 B컷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B컷 대신에 두세 차례 연속으로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차례 또는 네 차례가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만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FMC 지금 FMC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뭐 금리 한 차례 인하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세론이 나오고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변수가 있었던 게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었었는데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미국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부담스럽다. 그렇죠. 여기서 중국이 처벌해서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의 이제 관세가 뭐 50% 이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준을 압박할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관세를 유예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냥 잘 넘어가고 있어서 시장을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꼭지에 몰린 다음에 단기 조금만 조정이 나오면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여기서 또 팔아버리고 거기서 놓친 다음에 또 올라갈 때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올해 4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요렇게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요런 얘기를 참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위치에서 연말까지 보고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간다라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혹은 지금 연말까지 바라보고 무언가 뛰어든다고 하면은 그래도 신규로 먹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아까 그 한국에서 볼 때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 사이클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 베팅한다라고 했었고, 그럼 경기가 좋아진 사이클이 보일 때 어디 들어올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볼 때 화학주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2차 전지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자동차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조방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슈 논의를 보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사이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의 시작은 언제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의 부양책이 시작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을 땡겨놓고 그걸 기반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관세가 대법원에서 또 그냥 인정이 된다면 네네. 그 이후에 소비 쿠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소비도 또 부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좀 난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신다 그러면 시크리컬 기반으로 해서 좀 처졌던 것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는 건 조방원이라든가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조정을 좀 감수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방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들어갔다고 했을 때 흔들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이 다른 섹터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네. 뭐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생각에 12월을 바라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방산도 지금 사상 최고치,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고치. 사실 안 간 거 따지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바이오, 거기다가 현대차, 뭐 요런 애들 빼고는 지금은 이제 멀티플을 많이 주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럼 12월을 바라보고 지금 조금 비중을 높이거나 신규로 뛰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9월 오늘 며칠이지? 16일 이요. 16일이죠. 10월 달에 상반기는 없는데 10월 말까지는 상승. 그 다음에 체크 앤 밸런스가 11월 중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세 이펙트, 그러니까 관세로 인플레가 다시 또 일어나는지, 아니면 관세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대신에 가격 장악을 못 시켜서 기업들 중에서 그 이제 마진 압력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포착되는 게 11월 상순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If any 있다면. 없을 수도 있죠. 없다면은 그냥 그때부터 또 올라가서 12월 크리스마스 땡겨서 11월 달에 이빨에 오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1월 중순 정도에 한 번 정도 그거를 체크 앤 밸런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 10월 달까지는 이벤트가 좋은 게 많아서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약간 소강 상태에서 그게 확인이 돼서 나쁘게 하게 되면 조정.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가서 12월 초에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물린다고 아까 조용 얘기했는데, 물리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뭘 들어가느냐? 반도체 조슈 들어가야지. 물리더라도. 왜냐면 10월 달에 10월 13일 날 아까 오라클도 있고,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있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GTC 컨퍼런스도 10월 20 며칠인가 27일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몰려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금리 금리 내릴 거 아니에요. 10월 달까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12월에 내려갈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힘껏 부푼 흐름이 10월 한 중후반까지는 이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체크는 11월 달에 체크한다. 그래서 원래 3,500까지 여정이 빨리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쓸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까지 가느냐 보는 건데, 삼성전자 솔직히 저는 한 8만 원까지면 일단 대충 다 왔다고 본 거거든요. 하이닉스는 40만 원을 얼마나 빨리 갈까? 근데 40만 원까지 갈까? 한번 체크를 당할까? 30만 원. 요 정도가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게 10월 달 이전에 오면 조금 주춤 할 수 있는데, 주춤 하더라도 방산, 조선, 그다음 변압기,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그거 수급을 뺏어갈 정도로 세지 않으면은 그냥 삼성 하이닉스에 붙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세게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10월 말까지는.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계속해서 요거
M2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20년 차트를 볼까요? 예, 20년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2005년이거든요. 네. 요 하얀색이 글로벌 M2,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일반적인 통화량이고 네. 요 노란색 선이 S&P 500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같이 간다고 같이.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원래는 S&P 500이 M2 대비해서 이제 괴리가 조금 있는데 지금은 이제 M2랑 그 S&P 500이랑 딱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돈을 더 푼다. 그럼 과연 이거 지금 다 미국 부채인데 글로벌 부채, 미국 부채, 국가 부채 다 이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돈을 더 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아직 회수도 못한 상황. 2009년에 뿌린 거 회수도 못했어. 코로나 때 풀린 거 회수 못했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가 가는 게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걱정도 하게 돼요. 파월이에요? 예? 한번 보는 거야. 시장은 너무 잘 가니까 그러니까. 한번 걱정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자 이런 개념이어서 당연한 걱정을 해야지. 어떻게 보시는지 공자님. 네,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던 게 더 파워 오브 리퀴디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파워가 너무 크다라고 계속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7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동성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작용을 걱정할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우리가 뭘 걱정하는 거죠? 한번 부작용이 걱정해야 돼요. 뭘 걱정하세요 그러면? 붕괴죠. 시스템의 붕괴. 네, 버블 이후의 붕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버블이 있어야지. 그럼 지금 버블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와, 설득 잘하네 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버블인지 여러분들이 아닌지는 어떻게 네? 판단해요? 어떤 거예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뭐 판단해요? PR 레벨 같은 것들을 판단하거나 PBR 레벨 같은 거 판단할 텐데 버블이 되려고 그러면 뭐 고점 대비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고 또 M2가 예전보다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과거 고점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죠. 뭐 AI에 대한 레벨이 있지만 AI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이랑은 달라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버블은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기업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크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자콘 같이 아예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AI,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나 오라클 같은 기업은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나와야지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동성으로 인한 버블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가자를 외칠 때,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붙거나, 뭐 양자가 더 붙거나, 양자랑 로봇이랑 AI랑 묶여가지고 이건 AI는 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형태로 가서 시장이 완전히 광분할 때, 그럴 때가 이제 버블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버블이 지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관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근데 이 돈은 내년에 더 풀릴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100조 푼다고 말했죠. 100조 적자 국채 발행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대규모로 부양책 펼치고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버블이 온 다음에 붕괴될 걸 걱정해야 되냐? 어떻게든 버블을 먹어서 이 버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내가 어떻게든 해칭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 후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뭐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잠깐 조정받는 걸 우려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잠깐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들어간 시장이 오히려 맞다. 그리고 거기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글로벌리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역할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험을 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 그때 1차 빼시면 돼요. 1차 한 30% 빼시면 돼.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표입니다. 2차 전지 옛날에 에코프로 날아갈 때 보험 빼고 일주일 뒤에 딱 꽂혀왔거든요. 변화 없어.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해. 나는 안 변할 수 있지만 군단은 안 변하거든요. 그 소리 들리면은 그 다음 주에 가서 30%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런 소리 아직 안 들리죠? 네, 아직. 그러면 아직은 버블이 깨지고 자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 버블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 탔을 때, 타는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아니시지. 저는 약간 요것만 그냥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약간 이전에 그 닷컴 버블이랑 다른 거는 자금의 거의 한 30% 수준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 있다는 게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통적인 주식시장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DCF 모델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델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코인이란 건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재 가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당을 주는 게 또 아니고 이 코인이 앞으로 뭐 얼마 가는 게 목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몇천 조가 거기 코인 시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내재 가치가 확 꺾인다면은 그것에 이 버블이 이 주식 시장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어딘가 지금 숨어 있는 다른 돈들이 있다. 이 M2는 분명히 어딘가에 지금 다른 데서 돌고 있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엇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싱 퍼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경험이 다들 없기 때문에 정량화는 못 시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앵커님도 얘기했지만 비슷하게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정량화 되는 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거든요. 정량화가 안 된 상태는 퍼지한 상태거든요. 뭔가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임팩트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라.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뷰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인데 뭐 지금 시장이 막 오른 상태에서 과열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상승을 좀 흥분한 분위기를 좀 한번 체크하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해 오신 시황과 뉴스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에 지배했던 뉴스들과 이슈들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그냥 간단히 뉴스만 먼저 짚고 보면 어제 알파벳이 네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반독점 소송이 끝나면서 구글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커졌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AI 클라우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존이 주도했던 AWS 기반의 클라우드가 이제는 축이 무너지면서 구글이 이걸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였던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가 이제 전반 시장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근데 실제 나온 것은 틱톡 매각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이후에 하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 번 더 안도했다라는 거고 요건 그냥 좀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트럼프가 기업 실적 발표를 반기 단위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좀 될 것 같아요. SEC를 압박해서 지금 반기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명분은 그겁니다. 분기 단위로 발표하니까 기업들이 너무 실적에 대한 그 단기 실적을 추구하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요게 있는데 기업 실적 망가지는 거 드러내는 게 싫다. 그렇지. 반기로 퉁쳐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느낌을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인플레이션 M2가 풀리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은 좀 흔들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지정학적 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조금 더 몰려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무너지니까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 하락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구나.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자금이 쏠리는 곳으로 쏠리는 그런 흐름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네. 아, 끝이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잠깐 보면 네. 아까 알파벳이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해서 이제 4등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10위권이거든요. 네네. 10위에서 AI와 엮이지 않은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 그렇네요. 네. 지금 보면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MS, 3위가 애플, 4위가 알파벳 구글, 5위가 아마존, 6위가 메타, 7위가 브로드컴 브로드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8위가 테슬라, 그다음에 10위가 오라클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글로벌 자금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버블이 깨지려고 할 때 정말 부담이 되고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럴 때 뭐 여러분이 파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IT라는 필드에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첨단 제조 국가가 된 게 그나마 지금 또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네. 무언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 섹터 이슈로 가보면요. 섹터로 보면 오늘 방산이
굉장히 예상외로 좋았어요. 방산. 방산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7% 가까이 오르는 걸 아까 봤었거든요. 근데 이슈가 크게 있었냐라고 본다 그러면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해서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자시티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가장 최대 도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일 대규모 공습과 함께 전차가 도시에 진입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습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몇 시간 뒤에 이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상 작전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빨리 끝내라. 네. 빨리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라는 것들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지정학적 위기를 키울 거냐라고 본다면 미국이 동의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 국가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들을 딱히 막을 국가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어떤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방산에 있어서 큰 이슈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방산주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산 시스템 자체가 약간 위기감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이 아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폴란드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드론이 영공을 침범했는데 F-16인가 전투기를 띄웠어요. 네네. 근데 이 F-16 전투기를 띄워서 이 드론을 공격. 격추시키는 건 가성비가 안 나와요. 한번 이렇게 비행기를 띄우면 6천만 원, 7천만 원이 드는데 네. 띄우기만 해도 그걸로 드론을 공격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드론을 뭘로 공격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레이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레이저 대공 무기인 천광에 대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광. 네, 천광. 그러니까 뭐 탄약도 없는 거죠. 레이저로 뚝 쏘면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소모되는 탄약도 없고 레이저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빠르니까 회피가 좀 어렵다. 명중률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개발된다, 뭐 개발 완성돼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요 무기가 또 K9 자주포랑 그다음에 레드백 전차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이 청광을 엮어서 판매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 그룹 중심으로 좀 좋았던 것 같고, 현대로템은 계속해서 수주 얘기 있죠.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현대로템과 하나그룹주 방산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 대한 아직까지 유럽에 대한 러시아 공격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로템하고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사상 최고가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요거 또 뚫고 지금 상방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뚫고 얼마까지 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밑에 또 하이닉스 얘기가 있는데 그거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 주가 39만 5천 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목표 주가 흐름을 보면 한국자증권이 가장 최근에 이제 41만 원을 냈었고, 대부분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고 있어요. 아이엠 증권이 28만에서 38만 원을 올렸고, 좀 낮은 키움증권이 26만에서 30만 원을 올렸고, 여기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네. 진짜. 30만 원 중반에서 후반으로 올렸고, 오늘 나온 보고서는 39만 5천 원. 네, 39만 5천 원 타겟의 이유는 최근 이제 PBR 밴드에서 상단 2배를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그걸 뚫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버블이 온다. 시장에서 정말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뚫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 HBM 진입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가격도 좀 떨어질 거고 물량도 빠지고 하면 SK 하이닉스 위기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를 올리는 이유를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물량이 넘쳐. 파이가 커지는 게 더 크다. 네, 파이가 커지는 게 더 크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까지 좋으니까 이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를 꺾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는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업체 이제 분기별 캐펙스 추이를 보면 지금 25년 3분기 여기 3분기죠. 3분기, 네. 4분기, 그다음에 1분기 아니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계속해서 자 1분기 살짝 늘어난다. 꺾이지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반도체 수요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이슈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QQ로 봤을 때 이전에 투자하던 것보다 조금 사실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서도 어쨌든 투자 자체가 총액이 줄어들질 않는다.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근데 이게 추세다. GPU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볼 수 있어요. GPU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꺾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이 약간 하향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반도체는 달라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렇게 공급 쇼티지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약간의 차이로는 쇼티지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가격이 팍 뛰어버려요. 가격이 팍 뛰면서 이제 마진이 올라가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 쪽에서 마진이 뭐 60%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메모리 쪽에서 마진이 팍 뛰어버리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같은 영업이 증가를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렇게 되는데 요게 김장일 본부장님 이제 자료 하나 말씀. 잠깐만. 네. 김장일 본부장님 이제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네. 반도체 결국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김장일 본부장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네. 그거를 해버리고 소고기를 해버리면 시청자가 한 4천 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아두고 자료를 소고기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2분만 기다리시면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로 네. 한번 가겠습니다. 뭡니까? 반도체 아저씨한테 이 소고기 드려야 돼. 아침 먹은 거 아니에요? 예쁘게 네. 예 너무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네 빨리 등심이에요 드려야 됩니다. 등심. 네. 그래서 요거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네. 한번 이거 드세요. 아니요. 저는 얼굴 못 속이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먹었는데 네. 맛있었어요. 뭐, 그냥 등심이 아니고요. 호주산 최상위 GF 등급의 소 등심 구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이 일단 너무너무 좋은데요. 청정호주 앵거스 비프 등심 800g이고요. 핫딜가 무려 38,000원에 200g을 4팩. 그러니까 4번 먹으실 수 있는 요 구성으로 38,000원에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추가 구성으로 선택을 하면은 한 팩당 7,800원 꼴로 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진짜 저렴하게 호주산 청정 앵거스 비프를 집에서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분께서 한번 맛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기 하시는 분한테는 딱 적당해. 고기 하시는 분한테. 요 고기는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네.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닌데 맛이 간이 잘 돼 있고 식감이 있어. 식감이 어. 있어. 사르륵 녹는 고기가 아니라 어. 그 외국 고기 있잖아요. 쫙쫙 이렇게 씹는 맛이 있는. 그렇지. 외국 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 딱 먹으면 딱 맞는 거지. 여기 있네요. 마블링이 높고 구이용 선호 등급이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아침에는 예, 지금 채팅에 오후엔 표정이 좀 좋네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 근데 이게 뭐냐면 어. 설명을 드리면 저 굽는 그릴이 어. 조그만해 손바닥만 해. 그러니까 구워놓고 이거 다 줘야 되니까 좀 이따 줘. 구워놓고 쟁여놓고 구워놓고 쟁여놓고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다르구나. 처음 구워놓은 애들은 육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도 뒤에 먹은 애들은 맛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부드러운 것만 드렸습니다. 괜찮아. 아침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그런 그 면에서. 굽기에 요런 거. 따라 차이구나. 이런 건 육포 됐잖아. 네. 요거 잡아주세요. 근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요런 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거 한 두 접시는 그냥 바로 먹을 거야. 이거 먹으면 바로 이빨 나가는 거라. 이거 봐봐. 소니까 또 오래되고 그런 거. 우리 근데 푸들이 좋아하고. 명환크님은 어렸을 때 그 호주에 있을 때 호주산 네.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었죠. 익숙하네. 그럼요. 그 익숙하면 한우보다. 고향의 맛이죠. 고양이 맛. 눈물 나는 소고기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딴 방송 가다가 네. 그 호주 대학교 중국 대학원 그 명민준 앵커님 그 후배를 만났어. 누구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없을걸요? 완전히 그 패스트 똑같이 갔대. 왜요? 그래서 나 내가- 따라왔나 보다. 그래서 잘해라. 호주 욕먹이지 말고. 보고 있을 거야. 소고기 좀 하나 어우, 사라. 보고 있다면. 어쨌든 네. 얼마인데? 38,000원 4팩 드립니다. 그리고 호주산 등심구이 1.2kg로 선택을 하시면은 200g 6팩에 47,000원에 들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네요. 내일 만약에 낮 11시까지 주문하시면 내일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LG 그램 코어 i7 노트북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고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반도체에 탑승하시려면 LG전자를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상가가 무려 130만 원인데 핫딜가 반으로 뚝 잘라서 69만 8천 원에 요 LG 테라급 노트북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급 리퍼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안심 서비스로 15개월 무상 보증을 합니다. 뭐 대량 문서 작업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사양은 여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를 한다면 샤오미 USB 선풍기까지 증정되니까요. 빠르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어요. 끝. 곰표님이 네. 3분 넘었다 임마 이래가지고 아하. 끝. 자
아직도 씹고 있는 게 아니라요. 새 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질겅질겅 씹는 게 아니라 새 거를 계속 먹는 겁니다. 네. 요만큼 먹었어요. 오 요만큼. 많이 먹었다. 맛있어서. 예. 자, 그럼 반도체 얘기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들어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도 한번 적어보시죠. 바쁘시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지금 마진 한 50% 넘게 나오거든요. 50% D램에서 HBM 때문이죠. 삼성은 그보다 확실히 못 미쳐요. 35%인데 삼성전자 마진이 50% 가까이 나왔다. 그럼 피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는 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올 수 있어요. 낸드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삼성 하이닉스가 1, 2, 3등 뭐 1등, 3등 하는데 삼성이 1등이거든요. 삼성도 낸드에서 흑자를 의미 있게 못 내요. 하이닉스는 적자고. 근데 이게 아까 뭐 20%라니까 그러면 예상보다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증권사에서 그 하이닉스 목표 주가 높였는데 애매하다고 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삼성전자를 뭐 8만 몇천 원, 9만 원, 그 친구도 삼성전자 9만 몇천 원 부르거든요. 삼성전자 혼자 9만 6천 원이고 하이닉스가 30만 원 있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 자기 고집이야. 그 친구 얘기 치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 거고. 그럼 왜 갑자기 그 메모리가 올랐을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왜 투자를 많이 할까는 이게 잘 정리됐어요. 좋습니다. 페이지 10. 펜. 이 친구 리포트를 이분 리포트 진짜 주말에 열심히 쓴 것 같아요. 이분 중에서 한 분 애널리스트를 어저께 초청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어저께 온 사람은 반도체 전문가보다는 PCB 전문가라서 제가 PCB 업데이트 꽉 했죠. 하는데 반도체 전문가 이분은 제가 곧 식사하면서 만날 텐데 리포트 이겁니다. 스케일 업 반도체 자체를 올려서 그 캐파를 늘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아니고 그 GPU나 다 묶은 서버 자체를 확대하는 스케일 아웃이 있고 그냥 데이터 센터 자체를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를 놓고 그걸 다 묶는 이 무슨 얘기냐면 AI가 이만큼 확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잘 와닿지 않은데 이거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왼쪽 오른쪽. 이거 페이지 14페이지 이런 게 GPU를 그냥 쌓는 건데 그게 엔비디아가 먹고 사는 게. 그 다음에 GPU하고 CPU하고 NPU하고 뭐 네트워크 다 묶어있는 게 하나의 서버 렉이라는 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버가 여기 서버 자체끼리 쌓는 게 이종끼리 싼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에요. 스태킹. 네. 여기서 필요한 게 네트워킹 기술이에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더 어텐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여러 나라 지역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둬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혼자 여러 군 둘 수 없거든. 그래서 네오 클라우드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코어 위브라든지 이런 회사가 되는 게 이쪽이에요. 그 주가가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하고 코어 위브나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런 스케일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있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 이 리포트 꼭 읽어보세요. 반도체를 만약 계속 가져간다면 이거를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이건데 이건 여기 나온 거 중에서 여기 밑에 잘 보여요? 에이전트 AI 들어보셨어요? 에이전트 AI. 챗GPT 내가 한마디 질문하면 거의 답하잖아요. 네. 근데 에이전트는 뭐야? 내가 어디 여행 가는데 명진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네. 어떻게 싸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주면은 그거 시키면은 이거 한 번에 다 못 하거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에이전트 AI 시대에 생각을 많이 하는 리퀘어먼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추론형 리퀘어먼트가 필요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챗GPT 이렇게 해서는 메모리가 단순한데 많은 거를 생각해서 반복해야 되는 시대가 추론형 AI가 필요한 거예요. 그 추론형 AI가 되면서 기술적으로 많은 걸 필요하고 메모리가 엄청 필요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D램 메모리가 아니고 콜드 데이터라 들어보셨어요? 내가 막 계산했다가 뭐 있는데 그게 내가 다음에 잘 안 쓸 것 같아. 근데 내가 기억 못 하더라도 어딘가 항상 기억했다가 가끔 필요할 때 전해주는 것이 콜드 데이터거든요. GPT한테도 이거 지금 어떤 단어로 기억해줘. 다음에 내가 뭐 땡땡땡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기억을 불러와 주잖아요. 그게 이제 메모리에 필요한. 그렇지. 근데 메모리는 순간순간 어저께 한 거 바로바로 하는데 내가 언젠지 모르지만 옛날 데이터를 한참 동안의 뒤에도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액세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안전하게 보관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그 데이터를 오랫동안 두면은 그게 식어버리지. 그렇죠. 갖다 붙이는 그래서 콜드 데이터라 이름 붙이는 거예요. 콜드 데이터. 콜드 데이터는 하드 디스크라브, HDD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DD는 빠를 필요 없죠. 빠를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는 거는 SSD로 하죠. 이렇게. 네네네, 이거는 맞아요. 빨라야 되거든요. 빨라야 돼요. 근데 SSD가 HDD보다 3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HDD는 그 사업이 안 돼서 찌그리 박살돼 갖고 HDD는 PC 들어가는 재미없다 그래서 투자를 줄여놨거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아까 에이전트 AI 이렇게 되면서 메모리 말고 데이터도 콜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야 되는 필요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아니고 원래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게 발현된 게 올해 2분기 지나가면서 발현된 거예요. 그 HDD 수요가 확 늘어나는데 HDD 투자 안 했어. 그 콜드 데이터 어떻게 해? 이거 중요하잖아. 그래서 콜드 데이터 대신에 SSD 가격 비싼 데한테 니네 거라도 줘, 내가 쓸게. 하는데 얘네들도 낸드가 아까 뭐라 했지? 쇼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적자복을 흑자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캐파 줄여놨는데 어떻게 해? 그럼 이것도 올라가는 거야. 아. 근데 모든 스타트는 뭐냐면 에이전트 AI가 시작된 거예요. 추론형이 되면서 이게 갑자기 콜드 데이터가 필요한 게 필요하고 그 다시 그것 때문에 SSD가 필요하고 이렇게 달려요. 이게 모든 게 AI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HBM만 만들면 돼, 엔비디아 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은근슬쩍 다른 쪽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되고 그동안 삼성 하이닉스가 낸드에서 적자인데 이게 10% 마진인지 15%까지 가는지 낸드가 그 다음에 일반 D램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한 20%포인트 낮는데 35% 이건 만약에 삼성전자가 50포인트 가면은 그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9조인데 네. 진짜 분기 영업이 14조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가능성이. 그러면 9만 원 가는 거야.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삼성 하이닉스는 이미 40만 원을 넘어갔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 이해했어요? 대충은 이해. 대충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다. 사. 8만 원 왔잖아. 9만 원까지 보고 사면 되지. 예. 결국은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하이닉스 35, 삼성전자 8만 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9만 원이 그 가장 최근에 9만 6천 원 목표 주가 부른 친구 있잖아요. 그게 분기 실적이 15조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내후년부터. 분기 실적 그러니까 1년 평균 60조 나온다는 그 9만 6천 원 부른 친구 애널리스트 말에 의하면은 9만 원 주가를 떼려면 PER이 10배야. 27년, 2년 뒤. 네. 그리고 PBR로 1.2배야. ROE 12%. 나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 보거든. 그게 리얼라이즈 되냐. 하이닉스에 갖다 붙이면 하이닉스는 디스카운트 해야 되지. 이거는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이닉스는 40만 원 됐을 때 PBR이 1.4배에 30%. PER로는 한 7배, 8배 사이니까 하이닉스가 40만 원 되는 거하고 삼성전자 9만 원 되는 거하고 뭐가 빠르냐. 그건 답이 나온 거고. 근데 이제는 많이 뒤처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뭐가 됐든 간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50% 이상 정도 마진이 디램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고객들이 허용을 안 할 겁니다. 압력을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내년도 초반이 아니고 내년 말, 내후년 나오면은 진짜 8만 원 넣어서 9만 원 가는 거고 그게 압력이 일찍 나올 정도로 경제가 약간 달라지면은 피크는 또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변수는 지켜봐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식으면 콜드 데이터. 콜드 데이터. 근데 콜드 데이터랑 이 고기랑 어떤 게 더 질기냐고 네. 저한테 여쭤봐주셔가지고 이거 안 질겨요.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다 먹은 거 보여드려. 다 먹었어. 안 믿으실 다 것 같아. 먹었어. 네,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예. 알겠습니다. 자, 공자님 다른 뉴스 가볼까요? 아까 하이닉스 해주셨고. 네, 하이닉스 다음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하진 않았었는데 은근히 뭐가 이렇게 올랐다고? 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LG풀.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거 차트 잠깐 보면 좀 놀랐는데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LG 디스플레이 엄청 올랐어요. 네, 지금 바닥이 이제 올해 4월에 7,000원이었는데 네네. 지금 13,000원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우와. 저 장대양봉이 이제 반독점. 맞습니다. 소송. 반독점은 아니었고 아, ITS 삼성전자가 OLED 기술을 기술 BOE 가 침해. 가져갔다. 네. 반독점이 아니죠. 기술 침해. 네, 그래서 BOE가 이제 소송이 패소하면서 결국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OLED를.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도 반사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기대감이 유효화됐다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에 AP4 공장 라인을 증설한다고 얘기했었는데 OLED가 좋으니까 증설하겠죠. 근데 왜 증설하냐고 봤더니 BOE가 담당하던 아이폰 패널 일부를 LG 디스플레이로 가져온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한 100으로 봤을 때 20% 정도가 BOE 물량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캐파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면 OLED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BOE가 빠졌고 BOE가 빠진 게 단순히 이 물량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OLED에 추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이슈가 사라져 버린 거고
중국 내 업체 중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데 쪽으로 팔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BOA 패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 소송에 패소한 제품을 판매했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되면 그게 더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OLED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판결이 11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만약 판결이 난다고 하면 네. 저는 OLED가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달리는 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부품주들의 그러니까 소재주들은 안 달리고 있는데 저는 소재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서도 보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최근에 보면 현대차증권이 15,500원, 그다음에 IM증권이 15,000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기존에 꼭 똑같이 12,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LG 디스플레이 상황이 좋다라는 거고 이게 POLED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플라스틱 OLED,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소형 OLED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더블 OLED라고 하는 건 대형 화이트 OLED라고 해서 대형 TV용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왜 좋아지냐? POLED 지금 BOE 효과 때문에 좋다. 근데 아이폰도 지금 잘 팔리는 것 같다. 거기에 애플워치 신제품 나왔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물량도 좋을 거다. 여기에 WOLED TV도 판매가 좀 좋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OLED가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LG 디스플레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갈 거냐?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OLED 관련된 띠임 자체가 이게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둘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 물량을 수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애플 물량, 어떻게 정확히 애플 돌아오면 뭐 된다고 하던데 뭐 돌아오면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된다고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게 한 있긴 바퀴 있었어. 돌려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수출하면 또 뭐 그러니까 왜냐면 방법이 그 있다던데. 싱가포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애플의 아이폰 제품에 들어가는 BOE 제품은 괜찮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근데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애플이 선택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여줬지만 애플이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받을 거냐라고 보면 내가 왜 그 리스크를 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저는 밴드 바꿀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다는 그 이슈보다는 컨셉보다는 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가사회사 네. 얘네가 소송을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애플이 줄 때 그러면 이 BOE 물량을 삼성과 LG 사이에 어디를 더 줄 것이냐. 그거에서는 LG전자한테 그러니까 유리할 것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수혜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확 올라갔을 때 오늘 주가 갔었어. 그러다가 기다리면서 다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2만 원 이상을 확 부르지 못하고 좀 지켜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LD풀이 초반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나버린. 장중엔 더 많이 올라갔었더라고요. 더 많이 네. 얼마까지 올라갔었습니까? 13%까지. 예. 종가는 10%.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뉴스 딱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원전 관련돼서 원전 많은 분들이 뉴스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죠. 근데 네.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원전주들이 힘을 잃었었는데 16일 애틀랜타 원전 컨퍼런스에서 그 TVA 테너시밸리 전력청에서 우리가 이제 6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추진하는데 SMR 원전을 추진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이 SMR을 수주할 거다. 뭐 조만간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한 4% 정도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은 이제 길게 보면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원전이 굉장히 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가는데 저는 뭐 원전 조정 받을 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받을 때 봐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두빌까지 오늘의 시장에 있었던 상승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만 사실 효성중공업이나 뭐 지주사나 이런 애들이 조금 떨어졌는데 고가 부근에서 살짝 떨어진 거라서 떨어져봤자 1, 2%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공자님부터? 저 먼저요. 네. 저 오늘 한마디 이거 그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 네. 어떤 물극필반. 그림? 네. 이거 바로 웃으시네요. 예. 이거 이해되세요? 네. 안 돼요, 저는. 네.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도체를 몰린다. 오. 네. 이게 원래 이제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대가 된다. 아. 그러니까 꽃이 피면 지고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모든 상황 자체가 좋은 경기 호황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 자금은 반도체로 간다는 거죠. 경기가 풀리면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 원래 뜻은 반발 그 반대로 조심하라는 뜻인데. 아, 그렇죠. 네. 그 너무 반을 버블이 그렇게 가면 써갖고. 조심해라. 네, 너무 그런 빠지면 의미도 있어요? 경기가. 원래 이거는 반자가 원래 여기 그래요. 있죠. 아니 공주님의 아. 의도가. 사실 이 물급 필반에 대한 것도 좀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최근 달리니까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실적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슈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극에 달하면 빠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두 개 얘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공자님 다 왔어. 아 모든 것이 목에 차면은 반토막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 반도체가 반이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 같은 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 네. 오늘의 한마디. 저도 한문입니다. 네. 한자 페이지 오늘 21페이지. 한문입니다. 예. 네, 적절할 것 같아요 오늘. 네. 종횡무진입니다. 야. 아까 제가 뭘 보여줬죠? 스케일 업 그게 종이에요. 네. 스케일 아웃 그것이 어크로스. 스케일 어크로스가 스케일 업이 종이고 스케일 어크로스가 횡이고 무지는 끝없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게 스케일을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I가 세로 가로 끝없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우리가 완전 반도체 때문에 오늘은 종횡무진 이거에 그 덕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 방점이 찍혀 네.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3,450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기록을 또 한 번 세웠습니다. 네. 예. 3,500 딱 보면서 이제 추석 다가오고 또 전략 세우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영차.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FOMC 열려서 FOMC의 결과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와서 네. 우리 장에 아침에 반영이 되고요. 내일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3,500을 바로 갈 수 있을지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